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RTX 30 시리즈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뭐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참 아름답죠. 자, 그런 상황에서 졸업 입학 시즌이 다가왔고 또 이 무렵이면 급 관심을 끌게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랩탑이죠. 그런데 랩탑 리뷰하는데 왜 초반에 RTX 30 이야기를 했을까 싶으실 겁니다. RTX 30의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랩탑은 가격을 제가 비싸다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녀석은 기가바이트 오러스 17G YC i7 랩탑입니다. 자,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랩탑 패키징은 간소화가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랩탑 본체가 있고 어댑터 이렇게만 보통 구성이 됩니다. 어댑터는 230W 용량의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뉴얼이 있고요. 또 서멀 패드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아마 M.2를 추가로 장착할 때 사용하라고 준 걸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게 없네요. 바로 랩탑 본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과 주요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무게는 스펙상 2.7kg입니다. 네, 실측은 2.784kg이 나왔습니다. 자, 두께는 스펙상 26mm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펙상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17인치급 랩탑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얇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1920-1080 FHD 30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라이트 팬톤 컬리브레이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패널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반사를 줄여줍니다. 자, CPU는 8코어 16스레드의 베이스 클럭 2.2GHz, 부스트 클럭 5GHz의 인텔 10세대 i7 1087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3200MHz 클럭의 DDR4 32GB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맥스-Q가 탑재되었습니다.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NVMe M.2 SSD가 유선에는 리얼텍의 2.5G 이더넷이 와이파이는 인텔의 AX200 와이파이 6 그리고 블루투스 5.0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스펙만 두고 본다면 특별히 빠지는 부분 없이 굉장히 잘 갖춰진 고스펙의 제품입니다. 입출력 단자로는 좌측으로 2개의 USB 3.2 제논 포트, 그리고 이더넷 포트와 헤드셋 포트, 마이크 포트, 그리고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USB 3.2 제논 포트와 미니 DP 1.4 포트, HDMI 2.1 포트, 전원 잭, 그리고 썬더볼트 3 포트가 있습니다. 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사생활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카메라의 셔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키보드 상단부는 쿨링 성능을 위해서 넓게 타공되어 있고요. 또 풀사이즈 키보드가 그 아래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RGB 퓨전 2.0이 적용되어서 화려한 RGB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랩탑은 대부분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를 채택하는 데 반해서 이 녀석은 옴론의 기계식 키보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타건감은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기계식이라고 해도 랩탑에 들어가는 버전이다 보니까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와는 키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면 굳이 키보드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터치패드는 글라스 마감 터치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터치감과 조작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딱 그 실키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터치패드 좌측 상단으로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랩탑 보안 부분에서도 한층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능 랩탑은 게임만 하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패널의 성능도 중요할 겁니다. 자, 우선 패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색상 값은 엑스라이트 팬톤 캘리브레이션 값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색역대는 sRGB 100%, Adobe RGB 80%, DCI-P3 81%, NTSC 75%로 책정되었습니다. 색역대만 두고 본다면 아무래도 작업성보다는 이 300Hz 고주사율 패널인 만큼 게이밍에 좀 더 특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 감마 값은 2.3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342.6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랩탑 디스플레이라는 걸 감안하고 본다면 상당히 밝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의 경우 최소 0.34, 최대 4.56, 평균 1.31로 이 델타 E 값은 상당히 좋은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전문적인 영상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는 색역대에서 좀 부족한 감이 있는 반면에 색상 정확도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게이밍에 있어서는 정확한 색감 표현이 가능한 부분, 이건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영상 편집이라든지 사진 편집 등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대신에 게임에서 본다면 게이밍 쪽은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컨트롤 센터 상에서 고성능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PC마크 10으로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만 두고 보면 아마 이 점수만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었던 인텔의 11세대 CPU를 탑재한 200만원대 랩탑의 테스트 결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성능만으로 따진다면 11세대 CPU 탑재 모델이 당연히 10세대 CPU를 탑재한 이 제품보다는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RTX 3080 GPU를 탑재를 했고 또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벤치 수치를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성능만 두고 본다면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랩탑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3080을 탑재한 이 모델의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3D마크 벤치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랩탑용 GPU는요, 이 데스크탑 GPU와는 성능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3080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 버전의 3080을 떠올리시면 좀 혼란이 오실 겁니다. 제 채널에서 랩탑에 탑재된 이 3080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인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데스크탑용 3080의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값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탑용 3080 그래픽카드와 비교해서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탑용 그래픽카드 중에서 이 녀석과 비슷한 성능급의 제품을 거론하자면 3060 Ti급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이밍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먼저 배틀그라운드를 직접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리플레이 화면이 아니라 실플레이 화면입니다. 풀HD 대상도에서 올 울트라 세팅을 하고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PU 로드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풀HD 대상도에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로드율이 너무 낮고요, 또 프레임이 또 그다지 높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그의 궤적화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100프레임 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와치독 리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HD 대상도에서 울트라 프리셋 그리고 레이트레이싱과 DLSS 모두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그에 비해서는 로드율이 훨씬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GPU 로드율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놀고 있다는 거죠. 평균 46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4K 해상도로 외부 연결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영상을 빼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그래픽 카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평균 프레임이 무척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낮아요. 그러니까 4K 게이밍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게이밍 성능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본다면 FHD 해상도에서 플레이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게임의 최적화 여부에 따라서 GPU가 뭐 놀던지 혹은 또 기대보다 프레임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FHD에서는 게이밍 환경에서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부분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좀 놀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긴 하겠지만 네, 하여튼 그래요. 뭐 어쨌든 FHD상에서 게임을 즐기는데 뭐 특별하게 치이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진짜요. 정말 감탄했어요. 자, 먼저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 정도 진행한 후 확인한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온도가 낮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온도가 낮네. 랩탑이 팬 소음이 장난 아니겠다. 녹음한 랩탑의 소음과 측정된 소음도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제가 임의로 맥스쿨, 그러니까 최대 팬속을 적용시키면 이때 팬 소음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맥스쿨을 하게 되면 분명 팬 소음은 있습니다. 최대 팬속이니까요. 뭐 이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맥스쿨도 굳이 따져보면 이전 세대의 어로스 랩탑보다도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맥스쿨을 쓸 일이 없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와치독 리전을 제가 랩탑 스피커로 그냥 이렇게 사운드 뽑아내면서 플레이할 때 그때의 이 사운드, 상황, 이 들리는 소음 한번 들어보시죠. Carrying banned or restricted goods, refer to the government's list of illegal items. Ignorance of the law is no defense. Auto drive now enabled. 정말 진짜 팬 소음을 너무 잘 잡았습니다. 정말 조용해요. 열화상으로 확인해보면 하단에 있는 두 개의 팬을 통해 흡기를 진행하고 힌지 뒷면과 제품 좌우를 통해서 열을 배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쪽에서도 특별히 열이 올라오지 않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열감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면 이 특정 부위에 열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좀 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는 99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랩탑들이 60W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편이니까 이 랩탑은
좀 더 고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이게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용도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웹서핑이라든지 뭐 유튜브 영상 시청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본다면 대략 한 2-3시간 정도 구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이밍 랩탑에서 뭐 배터리 사용 시간을 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이 정도면. 네. 자, 마지막으로 제품의 확장성은 어떨까요? 이 내부를 살펴보면 여분의 M.2 슬롯이 하나 더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품의 기본 스펙이 32GB나 되는 메모리 용량에 1TB 용량의 M.2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펙만 두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여분의 M.2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펙 짱짱합니다. 이 정도면 뭐 이 랩탑 하나만 있어도 게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품의 빌드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랩탑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이 쿨링 부분에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리뷰해왔던 모든 랩탑을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쿨링만큼은 이 제품이 그중 1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제품 깔만한 요소가 없는 모델 같습니다. 굳이 뭐 깐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이런 제품에는 항상 그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이제 따라 붙죠. 이 제품 가격이 오픈마켓 기준으로 프리도스 제품이 309만 원입니다. 309만 원. 랩탑 하나에 300만 원이 넘습니다. 비싸죠? 아름답죠? 가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어쨌든 제품 자체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살 수 있다면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녀석인 것 같고요. 뭐 단순히 게임만 생각하고 이 제품을 접근하긴 좀 그렇고요. 그쵸? 네. 여러 가지 작업성을 고려해서 게이밍 성능도 함께 갖춘 제품을 혹시 찾는다면 고려해 볼 만한 랩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채널 아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정보 그리고 제품 정보와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스키 군이 얼마 전에 집에 와서 의자를 하나 조립하고 갔어요. 허스키 군이. 의자를 조립만 하고 갔으면 됐는데 이 자꾸 의자를 가지고 가려고 해갖고 제가 좀 애를 먹었거든요. 진짜 무슨 의자를 조립했는지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군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는 허스키군까지 뭐 집에만 오면 자꾸 뭐 이렇게 훔쳐가려고 해요. 진짜 절도범들만 모였나 진짜. 어쨌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금고를 하나 사야 되나?